꼭대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삶의 황혼기에 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 한편에 무게를 두는 생각이 있다. 평화로운 시골의 소박한 가옥에서 서적을 읽고 정원을 가꿀까? 혹은 활기 넘치는 대도시에서의 사교적인 생활을 이어갈까? 가족에게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우아하고 의연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진다. 인생의 60을 넘긴 사람들 사이에서 이러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나누어지는 주제일 것이다. 100세 시대라고 일컬어지며 은퇴 계획이 떠오를 때 우선적으로 재정적 준비를 생각하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의 주거지 선택은 고려해야 할 사항 중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인생의 여정이 길어진 만큼 퇴직 이후에 거쳐야 할 시간 또한 그만큼 늘어난 것이 사실이니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외부 활동의 빈도가 줄어들고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커지며 이동이 힘들어 이사를 자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노년의 거주지는 선제적으로 면밀히 고려하여 선택해야 할 대상이다. 요즘은 평안하게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실버타운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수많은 주거 형태 중 실버타운과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오니 끝까지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지혜의 꼭대기. 실버타운은 시니어들이 편리한 시설에서 함께 생활하도록 만들어진 곳입니다. 여기서는 매일 다양한 취미 활동이 열리며 수영장, 체육관, 고급 식당, 도서관, 사우나와 같은 좋은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또 집 청소부터 요리까지 다 해주니까 정말 편리하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는 식사, 청소 등 각종 서비스가 제공되는 럭셔리 실버타운에서의 삶을 동경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과연 고급 실버타운은 시니어들의 낙원일까? 최근 일본 언론에서 뜨거운 화제를 모았던 77세 남성의 실버타운 2년살이 경험담을 소개할까 합니다. 도쿄 토박이인 77세 히라노요 씨는 3년 전 치바현 카모가와시에 새로 생긴 럭셔리 실버타운에 갔다가 한눈에 반했다. 태평양 바다 바로 앞에 위치한 근사한 22층짜리 신축 건물이었다. 1년 내내 기후도 온화해 도쿄보다 살기 좋을 것 같았다. 아내와는 1년 가까이 말 한마디 안 하는 사실상 별거 상태였기에 결정도 빨랐다. 집사람과 사이도 안 좋은데 이러다 내가 치매라도 걸리면 누가 나를 돌봐주겠나. 경치가 좋고 의료 서비스도 잘 되어 있는 여기서 여생을 홀로 보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라노 씨가 선택한 실버타운은 만 60세 이상만 입주 가능한 노인 전용 거주 시설이었다. 그는 방 2개, 화장실 1개, 거실로 이루어진 20평형을 골랐다. 처음 입주할 때 일시금으로 약 5억 3,400만 원을 지불했고 매달 식사와 관리비 등으로 약 169만 원씩 냈다. 바다로, 산으로. 첫 1년은 마치 천국에 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점점 일상의 무게에 짓눌리기 시작했다. 입주자들의 평균 나이는 75세. 전체 입주자의 3분의 1은 침대에 누워 일어나지 못하는 노쇠한 환자들이었고 3분의 1은 지팡이나 휠체어에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노인들이었다.
히라노 씨처럼 70대이면서 건강한 노인은 많지 않았다. 부와 연륜을 쌓으며 성공한 인생을 일군 엘리트들과의 지적인 대화를 기대했지만 허무한 착각으로 끝나버렸다. 내가 왕년의 해외 법인 사장이었는데 직원만 5만 명이었어. 아들이 둘인데 도쿄대 의대랑 법대를 보냈지. 끝없는 전직, 재산, 자식 자랑에 스트레스만 쌓여갔다. 유명 셰프가 만든 삼시세끼가 제공됐지만 진수성찬도 하루 이틀이지 질려서 매일 먹긴 힘들었다. 부엌에서 직접 요리해 간단히 먹는 날이 많아졌다. 태평양이 내다보이는 노천 욕탕에서 만난 한 80대 남성은 약 11억 6천만 원이나 내고 입주했는데 집사람이 도시에서 살겠다며 혼자 가버렸네. 라며 쓴웃음을 지었다. 실버타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히라노 씨는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보기도 했다. 실버타운이 위치한 카모가와시는 도쿄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인 인구 3만 명의 소도시다. 하지만 현지 커뮤니티에 진입하는 것은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지역 주민들은 고급 실버타운에서 살고 있는 돈 많은 외지인에게 배타적이었다. 방에 틀어박혀 외롭게 지내는 날이 늘었고 우울증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도쿄로 돌아가고 싶다.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만약 90세까지 산다고 하면 1억엔이 드는데 하나로 약 9억 원. 이런 감옥살이를 하면서 시간과 돈을 낭비하긴 싫었다. 결국 히라노 씨는 2년 동안의 실버타운 생활을 청산하고 작년 11월 도쿄로 유턴했다. 만기 전 퇴소이기 때문에 8,900만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했다. 비싼 수업료를 낸 셈이지만 그는 현재의 도시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지금의 주거 환경에서 계속 사는 것이 좋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다. 라면서 두 다리가 성한 건강한 노인이 비싼 돈을 내면서 노인들만 모여 사는 실버타운에 들어가야 하는가. 각자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90대 어르신 한 분은 이곳을 저승가는 중간에 대합실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려고 이곳에 들어왔다는 노인들도 여럿 있었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싶어도 살아온 인생과 가치관이 다른 노인들과는 대화할 공통 소재가 없었습니다. 그중 인격 미달인 고약한 노인도 있었죠. 저질의 노인 한 명이 흙탕물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자식들은 부모가 천국에서 산다고 면회도 오지도 않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의 지옥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독과 완만한 죽음이 있는 외따로 떨어져 있는 화려한 무덤가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같은 종류만 모이면 화려함이 퇴색될 것입니다. 서로 섞여 있어야 진정 아름답죠. 아무리 예쁜 꽃병이라도 시들어버린 꽃들만 가득하면 추하고 서글프기 짝이 없습니다. 남녀노소 어우러져 서로의 기운을 받아야겠죠. 이제야 젊은 시절 가족 모두가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고기와 사람은 놀던 물이 좋다고들 합니다. 나이 들어 너무 지나친 과욕은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 사회가 일상화된 한국에서 양로시설의 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이용자의 경험담에 따르면 그가 경험한 양로시설은 그다지 낙원과 거리가 멀었다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환경과 편의 시설에 상응하는 높은 비용이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이 정당화될 만큼의 삶의 질을 누리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우리는 양로시설 생활이 직면할 수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노년기를 맞이한 이들은 과연 어떤 생활 환경을 선호할까요? 대한민국의 한 연구 조사에 따르면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익숙한 자택에서 나이 들길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70살 남은 인생 어떻게 살면 좋을까? 100세 시대 70살 이후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다. 가장 먼저 재정적인 부분이 현실 문제로 온다. 그럼 아주 노후 준비를 잘하여 재정 문제가 없다면 어떨까? 돈은 있다. 퇴직 이후 그리고 두 번째 직업 이후.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나이의 삶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보통은 두 번째 직업 70대의 삶을 마감하지만 이제는 70 이상 사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럼 첫 번째 직업 60대 정년 퇴직 후. 두 번째 직업 70대 중반 노령으로. 더 이상 일하지 못하게 된 이후에 삶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야 한다. 퇴직 전에는 비교적 건강한 몸으로 부를 이용하여 여행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는 왕성한 활동을 하지만 고령이 되면 정적으로 활동 반경이 짧아지는 거주지 위주의 온심폭을 생각해야 한다.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을 보면 우리보다 빨리 고령화를 겪었고 이에 대한 해법이 나오고 있다. 은퇴 후 주거지가 바로 노후 준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당장 나부터 은퇴 후 어디서 살고 싶은지 생각하면 어디 새로운 지역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아왔던 지역에서 지내며 지역사회 내 인프라를 이용하며 여전히 지역사회의 일원이기를 희망한다. 노인요양시설이 어르신을 모시는 최고의 선택처럼 느껴졌던 때가 있다. 물론 이에 대한 온도차는 있다. 치매나 와상 어르신 같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요양시설이 맞을 수 있다. 만약 잘 걷지도 못하고 건강관리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실버타운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가 살던 곳에서 조용히 인생을 마감하는 삶을 원한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아파트 혹은 동네에 있는 경로당이야말로 최고의 노인 시설일 수 있다. 나이가 들어도 남녀노소가 모여있는 주거 공간에서 사는 것이 남태평양 바다가 내려 보이는 고급 요양시설보다 훨씬 좋은 곳이 아닐까. 삼시세끼 고급 음식을 전문 셰프가 차려주는 것보다 내가 끓여 먹는 자작자작한 찌개 한 냄비가 더 맛있는 요리가 아닐까 생각한다. 편안한 곳에서 노후의 삶을 여유롭게 보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버타운은 적합합니다. 하지만 실버타운은 복잡한 인간관계에 시달리기 쉽고 주위 사람들과 갈등도 만만치 않습니다. 누군가는 실버타운에서의 대화는 자녀 자랑, 돈 자랑, 질병 죽음밖에 없다며 자신과는 너무 안 맞다고 합니다. 이런 분위기가 싫은 사람들은 실버타운에서 생활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삶이 어느 쪽에 더 적합한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본 영상을 보시면서 실버타운에 들어갈 능력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꼼꼼히 잘 따져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이가 들어 몸이 조금씩 약해지더라도 오랜 세월을 보낸 마을에서의 생활에 익숙해져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혹시 호화로운 고급 노인 주거시설에서의 삶을 꿈꾸고 계신가요? 어떠한 곳이 여러분의 평안한 마지막 터전으로 제격일까요? 직장 생활의 할애한 시간보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시간이 더 많아진 만큼
앞으로의 삶을 신중히 계획하셔서 아름다운 노년을 맞이하시길 기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